아파트 13층이랍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차 키를 안 갖고 내려온 거예요. 전화했어요. 전화해갖고 여보 나 차 키를 안 갖고 왔다. 아이 저 지금 세면장에 있는데요. 그럼 애한테 좀 던지라 그래. 그래서 한 6살이나 10살이나 됐을까요? 네.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아빠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애는 그 정도 되겠다 싶어서 한 유치원생일까 초등학교 1, 2학년생일까 그런 아이한테 던져 그랬습니다. 베란다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주차된 불박차입니다. 여기 사람이 던져. 아이고, 예. 다시 한번. 던져. 이거, 어디로 떨어졌나요? 던졌는데요. 13층에서 애기를 던지면은 그거 멀리 던져지겠어요? 바로 그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던져도요. 이렇게 던져서 결국은 주차되어 있는 남의 차 보닛을 팍 찍었습니다. 이거 보험이 될까요? 자동차 보험도 안 돼요. 자동차 운전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던졌는지 알았대요. 확인됐답니다. 요거 차가 평소에 차를 운행하고 한 바퀴 삥 둘러보면서 그런 습관이 있으시대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찍었지? 이거 누가 우산 같은 걸 폭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다 돌려보셨대요. 그러면 하루치를 다 돌려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뚝 던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누군지 확인이 됐어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던졌으면 이제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그러면은 형사 미성년자니까 해당 사항 없죠. 촉법소년도 또 12세부터니까 그 만 12세부터 촉법소년이에요. 거기도 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설령 어른이 던졌어도 일부러 차를 망가뜨린 게 아니죠. 그게 재물손괴죄가 안 돼요. 단순한 민사입니다. 민사지만은 같은 아파트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로 참 불편하겠죠. 그리고 블록차 운전자분은 제 차주분은 그냥 자차로 처리하고 이걸 갖다 그 일반 업체에다 제대로 갖다 해야 될지 덴트 업체에다 배치받게 될지 그것도 좀 대화가 잘 안 된답니다. 결국은 자차 처리하고 그리고 자차 보험사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겠죠. 그리고 내 차를 렌트하게 될지 뭐 이렇게 뭐 하루 만에 끝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렌트라든가 자기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민사로 청구해야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민사소송한다는 거 그것도 참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요 던진 분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빨리 저걸 뭐 자차 보험을 처리합니까? 그냥 원하시는 데 가서 네 깔끔하게 수리하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던지는 거요. 멀리 던질 수 있을 것 같죠? 내려오면서 거기 공기의 저항도 있고 멀리 못 던집니다. 바로 밑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뭐 던지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놓고 왔으면 얼른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가시든가 아니면 갖고 내려오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던져 여보 던져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지 마세요. 자, 이분은 옆에 오른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이제 우회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를 3차로 바꿀 겁니다. 이제 3차로 바꾸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빨간불이네요. 쭉 가다가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요. 이게 노인보호구역이네요. 노인보호구역인데 안 보였었는데 사람이 난 이제 우회전할 거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서 요 앞에 요 횡단보도 지금은 아마 보행자 신호인 것 같습니다. 요거만 꺼지면 난 우회전할 수 있는 거죠. 우회전하러 쭉 가는데 사람이 안 보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차도 커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피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뛰지는 않았어요.
저 앞에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멀어서 가다가 신호 바뀔까봐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사고 나고 곧바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과실비리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6% 있습니다.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죠. 횡단보도 근처에서. 그러면 빨간불에 무단횡단 한 거와 똑같아요. 횡단보도 근처, 횡단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 여기서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 두 대니까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 한 대, 두 대, 불과 뭐 한 10 몇 미터 되죠. 한 15m 될까요? 요거는 무단횡단, 빨간불에 무단횡단 똑같습니다. 근데 더 나쁘죠. 안 보이는 데서 튀어나왔으니까. 예전엔 저럴 때 자동차도 한 30, 40% 정도 잘못이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횡단보다 멀리 있으면 50% 정도 잘못 있다고 그랬습니다. 블랙버스 없을 때. 저거 피할 수 있나요? 어떻게 피해야 되죠? 한 대 한 대 지날 때마다 멈췄다 가야 되나요? 여기서 한 대 혹시 나올 줄 몰라? 또 한 대 혹시? 또 한 대 혹시? 또 한 대 혹시?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2차로 3차로 변경이 아니라 3차로 쭉 오던 차는 저 앞에 정선에 멈추면 되는 거죠. 한 대 한 대 섰다 갈 수는 없죠.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후다닥 뛰어나게 천천히 걸어서도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판사는 그래도 자동차가 한쪽에 서 있잖아요. 그럼 제일 바깥차로 갈 때는 좀 천천히 가야 했어야죠 하면서 불박차한테 한 20%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판사가 아직까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이번 사고도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요 앞에 가는 차가 좀 이렇게 윙바디 차가 앞을 가로막혀 있으니까 좀 앞이 잘 안 보이고요. 답답해요. 그리고 저 차가 물을 자꾸 이렇게 가면서 튀기니까 신경 쓰여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차를 추월할 겁니다. 추월하려고 1차로로 들어갑니다. 덤프트럭입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불박차 덤프예요. 덤프인데요. 쭉 가는데 이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먼저 지나쳐야 되겠죠. 지나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와. 아이고 저 차랑 부딪혔어요. 네, 저 차는 부딪힌 거 모르고 그냥 갑니다. 자기는 사고 난 건 몰랐대요. 불박차는 많이 망가졌어요.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여기 또 어디가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다는데 옆부분이 다 긁혔군요. 예. 상대 쪽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가는데 내가 뭐 과속을 했어? 뭘 했어? 상대차는 책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사고 난 지 네 달이 넘었답니다. 4달이 넘었는데 상대 측에서는 무과실 주장하고요. 우리 보험사는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고 해놓고 4-5달 된도록 아직 답이 없대요. 아니 왜 자문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원래 자문 구하는데 변호사 자문 구하는데 한 4-5달 걸린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어디 화성에 계십니까? 아니면 달나라에 계십니까? 무슨 자문이 그렇게 오래 걸리죠? 이야, 제 생각에는 일반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불박차가요. 자차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자차 가입 안 돼 있고 저쪽에는 차만 조금 저렇게 강한 철판에 조금 저거 돼서 거기는 수리 안 한대요. 그러면 대인도 없고 대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문 구하는데 뭘 4-5달 걸리겠어요. 저한테 질문하면은 이것도 뭐 한 10분. 만약에 이 자문 의견서가 있으면 한 30분 걸리겠죠. 근데 그걸 갖다 4-5달 동안. 에이 참. 여러분들이 자문해 주십시오. 상대차 잘못 없습니까? 상대차에도 잘못 있습니까?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윙바디 차량이 원인 제공 차량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을 땐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주지 않아요.
그냥 이런 사고가 있었다까지만 해줍니다. 상대측은 못 해준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윙바디 100% 잘못이다. 윙바디가 더 잘못이다. 덤프가 더 잘못이다. 덤프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윙바디 100%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윙바디가 더 잘못했다가 72%, 덤프가 더 잘못이 16%, 덤프 100% 잘못이 4%. 윙바디 보험사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게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겼어. 안 물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판결이 좀 보고 싶어요. 이 사고 우리 보험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자체 가입 안 돼 있으니까요. 결국 내가 소송해야 돼, 본인이. 다만 이제 소송하면은 수리비의 적정성을 놓고서 또 나중에 딴소리 할 거예요. 근데 수리비 적정성 여부 그걸 떠나서 아예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 돈으로 고치시고요. 그리고 소송하십시오. 이분은 우리 보험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으세요. 1년에 5, 600만 원에 보험료를 내는데 우리 보험사는 나한테 해준 게 너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대인 대물이 안 되고 또 자차도 안 되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고객 서비스를 너무 안 해주는 거죠. 아, 이거 자문 구하는 거 그게 뭐, 5, 600만 원 냈는데 사고 안 내고 여태까지 있으면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소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윙바디가 더 잘못 내지는 100%라는 의견입니다. 덤프가 더 잘못도 일부 상대 잘못은 있다는 얘기죠. 덤프 100%라는 의견은 4%예요. 소송하세요. 나홀로 소송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누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일까요? 윙바디 100%는 아니고요. 윙바디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물이 고인 곳은 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지금 물이 고여 있잖아요. 앞에 물 고이는 거 보이잖아요. 고인물이 튀게 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물이 튀지 않도록 해서 전체 속도를 더 줄여서 슬 지나가야 돼요. 저렇게 물폭탄 팍 되면 갑자기 나 앞에 안 보이면요. 브레이크 잡으면은 안 보이니까 약간 차가 움직일 수 있죠. 똑바로 멈출 수 없잖아요. 거기서 똑바로 잡았어야지. 아니 달리는 차가 어떻게 똑바로 서요. 다만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50대 50 내지 윙바디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에요. 불박차는 뭐 잘못했을까요? 아니 비가 와서 좀 이렇게 이런 날은 그냥 뒤에 따라가지. 좀 답답하더라도 앞차랑 거리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해서 그냥 따라가지. 뭘 좀 더 먼저 가겠다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시속 80이면은 20% 감속해야 돼요. 그러면 16, 64로 가야 돼요. 근데 불박차 지금 70 좀 넘는 것 같아요. 굳이 왜 이렇게 뭐하러 빨리 먼저 가려고 그랬느냐. 아, 먼저 이때 여기서 좀 답답하더라도 날씨가 안 좋을 때는요. 그냥 앞차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속도 물론 추월하려면 그때보다 먼저 가야 돼요. 그것은 앞차가 제한속도가 너무 느리게 갈 때는 지나가는 거죠. 그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먼저 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은 있고요. 다만 윙바디가 만약에 불박차가 아니라 옆에 승용차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추월이 아니라 승용차 지나가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고인 곳은 속도를 줘서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고요. 물이 깊지 않더라도 오히려 물이 깊으면 저렇게까지 안 돼요. 바퀴가 저항을 받아서 팍 안 터져요. 근데 물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얕게 그 광범위하게 있는 곳 거기 지나면 물이 저렇게 팍 튀더라고요. 물 고인 곳 조심히. 그리고 날씨 안 좋을 때는 줄줄이. 앞차 따라서 줄줄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사고 유형. 바로 피보 좌회전 사고입니다. 피보 좌회전 사고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잠깐요. 속도를 좀 소리. 예, 그냥 보죠. 네. 쭉 가요. 네. 친구랑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 여기야, 맞아? 아니야, 다음이야. 그냥 직진이야. 그래, 직진. 그래, 쭉 가. 쭉 가는 거야. 가면 돼. 쭉 가. 옳지, 쭉 가자. 쭉 가는데, 이 사고. 아니, 여기서요, 불박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어디서 나오나요?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네, 그냥 쭉 가면 돼. 앞에 좌회전 차들이 있었어요. 앞에 좌회전 몇 대 들어갑니다. 옳지.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자, 이제 내가 들어가는 데. 이 차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도
그냥 들어왔어요. 앞에 차들이 좌회전에 가니까 그냥 앞에 차들 줄줄이 좌회전 들어가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들어가려다가 사고 났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100대 0 인정 못한대요.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요? 상대 측에서 이거는 신호 위반이 아니니까 난 비보 좌회전한 거야. 그래서 100대 0은 아니야. 80대 20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대 0이니까 80대 20입니까? 일부 판사들은 앞에 좌회전한 차들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럼 저기 비보 좌회전 되는 곳인가 보다. 또 뒤에 또 비보 좌회전할 차가 있으니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100대 0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앞에 교차로 내에 아직까지 좌회전 빠져나간 차들이 교차로 내에 있으면 내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근데 다 빠져나갔어요. 아까 이미 다 빠져나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가면 되는 거죠. 저쪽에서 깜빡이 긴 차가 온다 해서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되나요? 아니죠. 내 신호잖아요. 내 녹색 신호인데. 100대 빵이면 맞죠? 그죠? 투표해볼 필요 없죠? 저럴 때 교차로가 벼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에 대비했어야 된다는 그런 판사분들의 판결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100대 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어제 이분께서 저한테 글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7월 4일 날 생방송 해주셨던 거요. 그거 야간 비보 좌회전 차량과 충돌사고 100대 빵 판결 받았습니다. 라고 어제 저녁 때. 변호사님 조언에 감사드리고 작년 말에 판결 났는데요. 결과를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판결문을 올려주셨어요. 그 판결문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가소 55만 622호 작년 11월 24일 판결입니다. 그 판결문에 왜 100대 0인지를 이유를 써주셨어요. 판사님이. 이 사고는 비보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불박차가 뻔히 보인다. 뻔히 보이는데 무리하게 좌회전했다. 그쪽에 중과실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다 인용한다. 즉 100대 빵이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판결이에요. 100대 빵이 100대 빵으로 판결되어져야 마땅한데 가끔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